시작하겠습니다. 장학사님이 평가 때문에 소개를 해드릴 수 없는 여건이라 제가 백화점 앞에 잠깐 나왔습니다. 이번에 저희 수업해주는 교수님께서 기업이나 뭐 삼성 이런 데서도 강의를 할 정도로 되게 유명하시다고 해서 이것을 교육에서 어떻게 이런 나온 것들을 접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많이 유익한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송종훈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마이크 혹시 이거 되나요? 네. 어떻게 하죠, 작동을? 아, 이쪽 있나요? 하시면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독서 때문에 만나게 된 건 제게 최고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제 삶이 제 삶 이퀄 독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래서 오늘 정말 제 자신이 가장 흥미가 넘치는 시간입니다. 사실 최근에 와서 독서에 대한 강의보다는 독서에서 더 깊이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강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리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독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독서를 통해서 인간의 능력을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먼저 제 소개를 잠깐 파워포인트를 잠깐 보시고 제가 해왔던 일들이 어떤 일인지, 제가 잘하는 거를 질문할 때 제가 잘하는 걸 물어야지 못하는 걸 물으면 강사한테 그죠? 실례죠. 네. 오늘 여기서 제가 해왔던 일 중에 가장 잘하는 일이 뭔지 한번 찾아주세요. 가장 잘하는 일이. 그럼 제가 책을 한 권 드리겠습니다. 독서 쇼크입니다. 저서가. 자, 그럼 한번 같이 볼게요. 방금 보신 것 중에 제가 가장 잘하는 영역이 어떤 거라고 생각됩니까? 손 드세요. 네, 저기입니다. 강연은 지금 우리가 답을 찾는데 X라는 답을 찾잖아요. X를 찾는데 강연은 너무 커요. 네, 예. 인지학습. 네,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따가 책 받아가세요. 제 차에 책이 있거든요. 네, 잊지 마시고 저 챙기셔야 돼요. 독서를 하는 데 있어서 왜 인지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제가 이제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보시면 제 정말 책에 관해는 제가 여러분께 자랑할 게 하나 있어요. 네, 여러분 기분이 괜찮으시다면 재수없어 들어주시면 우리나라에서 책 읽은 권수로 따지면 10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네, 참 많이 읽었죠. 그리고 그 읽은 책의 권수와 그것을 읽고 나서 현장에 적용하는, 읽고 적용하고, 이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여러분께 독서의 다음 단계가 뭐냐라고 물으면, 저는 독서를 수단으로 봅니다. 근데 독서의 다음 단계, 독서가 지향하는 바가 뭐냐면,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뭘 원하냐? 자아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네, 한 가지죠. 네. 독서를 통해서 자아를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건 하나, 그 중에 하나. 또 그 다음도 있겠죠. 계속. 독서를 통해서 얻는 게 있겠죠. 그걸 몽땅 모아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요즘에 우리 교육부에서 2015년 교육과정 개편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게 바로 역량이라고 합니다. 네. 역량은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뭐를 해도 잘하는 사람. 저는 오랜 인간에 대한 연구를 좀 해왔었어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뭐를 해도 잘 안 되는 사람. 더 이상 불행한 거 있나요? 네, 가난, 아픔, 고통, 이게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뭐를 해도 잘하는 사람, 이게 바로 행복의 조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첫 시간에 다룰 내용은요, 바로 제가 어떻게 독서를 통해서 인간 역량에 도전하게 됐는지 그 스토리를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뒤에 이제 독서가 역량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독서 이퀄 역량, 이러면 너무 좋겠죠. 네, 독서 이퀄 역량, 세상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독서 not 이퀄 역량이 더 많아요. 자, 책 속에 길이 있다. 아는 것이? 그럼 지금 여러분 학교 공부하지 말고 책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말하고 아는 게 힘이라는 말은요, 여기서 힘이라는 말은 파워예요. 종합어입니다. 추상적 종합어인데 거기 안에는 권력, 재력, 인력, 인맥, 그 다음에 역량, 모든 게 들어간 게 파워예요. 파워는 우리가 가진 역량의 결정판, 즉 종합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아는 게 힘이고 책 속에 그 길이 있고, 근데 왜 안 할까요? 사람? 지금 우리 책 읽는 현재 비율 아시죠? 우리나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역사의 속임수가 아닐까. 여러분 다단계 가면 다 돈 벌 것 같이 말하지만 실제로 돈 버는 사람은 아랫사람들이 모아줘서 이 사람만 버는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래서 아는 게 힘이 된 사람 몇 명이라고 봤어요? 분명히 있긴 있어. 인류의 위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책 안 읽고 그런 사람 된 적 없죠? 절대 없습니다. 그럼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인류의 유산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을 봐요? 안목이라는 게 생기지 않는데. 교과서는 약해요. 혹시 교과서에서 이순신 장군 그 스토리 나오잖아요. 역사에서. 그거 보고 울어본 사람. 근데 이순신 장군의 전기를 읽으면서 마지막에 그 화살을 맞고 죽어가면서 눈물이 안 나온 사람. 플란더스의 개를 책 속에서 요약판을 읽고 울어본 사람. 근데 플란더스의 개를 실제 책을 읽고 안 울어본 사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움직이는 세부적인 스토리가 책에는 있죠. 근데 그거를 교과서로 가져오는 순간 인류 역사 전체 또는 인류의 학문을 다 집어넣어야 되다 보니까 이순신 장군도 한 페이지밖에 안 들어가. 그게 교과서죠. 그래서 교과서는 원래 큰 그림을 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필이 꽂히면 깊이 연구하는 게 책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과서만 공부하면 삶이 끝나버리는 거죠. 저는 오랫동안 책을 읽어오면서 정말 할 말이 많아요. 저는 책 읽기만으로 사람들을 참 많이 변화시키는 경험도 했습니다. 지금도 모 교육청에 장학사님이 한 분 계신데 30대 때 저를 만나서 독서 교육과정,
그걸 6개월짜리를 했어요. 제가 처음에 독서 교육을 제가 바뀌는 걸 보고 강연을 많이 했거든요. 전국 강연을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6개월, 1년 지나서 가보니까 아무도 안 읽어. 그때만 좋아해. 아, 책 읽기 너무 중요해. 독서에 대해서는요, 유아에서 할아버지까지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 해야 된다고 말해. 그죠? 영어는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독서에 대해서 안 해도 된다는 사람이 없죠. 그렇게 다 해야 된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 독서의 힘을 자기 몸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 얼마나 될까요? 오늘 이 수수께끼를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저는 독서의 사기극이라고 명칭을 불렀습니다. 정말 저는 이 말할 자격이 있다고 봐요. 왜? 책을 그만큼 읽었고 또 책 읽기를 지금까지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책 읽기를 지금까지 연구했거든요. 그 연구 결과가 지금 인지 역량이라는 걸로 압축이 돼서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 잘 만났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잘 만났고, 네. 독서의 사기극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아까 다단계와 비슷한 겁니다.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전체 아래에 있는 피라미드 구조 안에 전체가 다 아는 것이 힘이다로 책 속의 길을 찾아서 된다면 이거야말로 모두가 행복한 일이죠. 근데 실제적인 삶에서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걸 고민했어요. 책 읽기를 하다 보면요, 아주 중요한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역량 개발이고 이쪽이 시간이죠. 보통은 시간 대비 역량이 이렇게 올라가죠.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올라가서 그래프가 제대로만 한다면 이렇게 가야 맞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요, 교과서를 공부하면 이런 방식이 나옵니다. 교과서를 공부하면 이런 방식이 나와요. 그런데 책을 읽으면 절대로 그게 안 나와요. 독서의 유명한 그래프, 악마의 그래프, 사기의 그래프. 이 그래프 보셨죠? 네. 독서 좀 연구하신 분은 다 아는 그래프입니다. 책 6개월 읽으니까 공부를 이렇게 잘하던가요? 아니죠. 네. 책 읽으면 보통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튀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 빅뱅, 지식의 빅뱅 현상이라고 하는데 보통 나이가 책을 꾸준히 읽었을 때 40 전후에 옵니다. 책을 꾸준히 읽었으면 40 전후에 와요. 세종대왕처럼 읽으면 한 30대에도 와요. 근데 뭐 우리 실정에 학교 공부하려 하면 거의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 도달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이유는 뭘까요? 교과서는 왜 이게 나오느냐? 간단합니다. 자, 식물의 이해라는 챕터를 가봅시다. 단원을. 식물의 이해, 식물의 의미, 식물의 기능, 식물의 성장 원리, 이렇게 쭉 나오죠. 그거 한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그렇죠?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했죠. 그거 교과서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 그거 다시 찾아 들어가면 엽록소 발견한 사람 논문 한 번 있고, 그죠? 예. 또 발견한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기능을 찾아낸 사람이 또 논문이 있고, 수십만 권이에요. 그 수십만 권을 세 개를 잡아가지고 교과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진짜 독서는 뭐냐? 교과서 없다고 생각합시다. 자, 교과서 없습니다. 자, 식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식물에 대해서 잎을 연구한 사람, 뿌리를 연구한 사람, 줄기, 단백질, 저기 세포 연구한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이 책 저 책 찾아갖고 머릿속에서 교과서 때문에 종합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지금 교과서가 얼마나 오래 걸려서 만들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찾아놓은 지식을 묶어서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게 교과서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98년에 꿈의 학교라는 대안학교를 설립을 해서 5년간 교장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대안학교 중에서 잘 나가는 학교가 민사고, 그 다음에 이우고, 거기에 꿈의 학교가 하나 들어갑니다. 근데 정말 발견했던 것은 이 파편적인 지식을 체계화시키는 걸 뭐라고 불러요? 학문이라고 불러요. 문명이라고 부른다. 문명. 그러면
교과서는 아예 체계가 잡혀있기 때문에 주로 해야 될 학습의 형태가 이해하고 암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시험이라든지 곳곳에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독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10만 권의 책을, 흩어진 책을 읽고 이걸 종합해서 체계를 잡는다는 것은 거의 혼자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책을 꾸준히 읽다 보면 머릿속에서 서로 조합이 되는 시점이 오는 거예요. 그 시점이 보통 40대로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읽는 방식을 좀 바꿔서 한 분야를 뚫으면 조금 더 빨리 옵니다. 저는 이제 이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지금 젊은이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한 1년 정도만 돼도 아주 빠른 속도로 어떤 분야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체계를 잡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 연구가 제 20년 연구의 핵심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흩어진 정보들이 들어왔을 때 그 정보를 모아서 가치 있는 정보로 가공할 수 있는가. 그것이 곧 역량이니까. 이 연구를 하는데 제가 인생을 한번 걸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래프를, 독서 그래프를 이렇게 맞추는 데다 초점을 맞췄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아니야, 방법이 있을 거야. 이 방법만 찾아낸다면 인류의 지적 성장, 지적 역량 자체는 완전히 달라질 거야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찾아낸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이 정도로 빠른 속도로 정보를 체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면 그건 정말 우리가 꿈에 그리던 학습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바로 정보 설계형 발달인데 책을 읽을 때, 아니 책이든 모두 상관없습니다. 교과서가 됐든 책이 됐든 어떤 정보를 또 경험이 됐든 어떤 정보가 내게 들어오든 간에 그 정보를 설계로 만들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의 역량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죠. 그럼 제가 책을 읽다가 역사의 사기극이라고 했던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했었는데 바로 이것이 제 해결책입니다.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한 사람의 고민과 그 고민 속에서 오랫동안 찾아왔던 이야기들을 한 편의 이야기처럼 생각하시고 부담 없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행스럽게 제가 연구해둔 이 분야가 지난 4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때 이 부분이 좀 1단계 완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1단계 답을 좀 찾았습니다. 이야기의 주제는 뭐냐면 독서가 아니라 사실은 능력이란 무엇인가 있어요. What is the ability? 능력이란 무엇인가를 찾아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저는 책을 오랫동안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능력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고 능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독서라는 수단을 생각했고 독서라는 수단을 가지고 오랫동안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죠. 너무나 적은 사람들만 이 독서의 혜택을 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찾아내기 시작했고 그 문제의 원인이 방금 보셨던 이 문제였다는 거. 예. 이 그래프가 바로 독서의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마음을 먹고 지금까지 연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행스럽다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 연구를 한 과정에서 결과를 찾아냈는데 어느 정도 답을 찾았는데 이거를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공교육에서. 왜? 공교육은 지금도 교과서를 어마어마한 양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네, 이 구조가 우리 안에 이미 다 세팅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 교과 교육 체계가 다 아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 속에서 제가 하나의 패러다임을 더 여러분에게 제공하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선택을 해보세요. 아는 것입니다는요, 호모사피엔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패러다임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패러다임만 가져도 정말 인간 사회 속에서 남보다 뛰어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패러다임 하나를 더 제시할 테니까 설명 없이 제시할게요. 선택을 하세요.
오늘 이후로 나는 A 패러다임과 B 패러다임 중에 뭘 선택할 것인가? 자, 아는 것입니다라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패러다임.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자신이 남은 인생에 나는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 할 경우에 어느 걸 선택할지 보세요. 아는 것이 힘이다와 알아내는 것이 힘이다. 두 개가 있거든요. 네. 자, 선택하세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알아내는 것입니다. 시작!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겠죠. 네. 그럼 왜 오늘 바꿀 걸 신적 안 바꿨어요? 신적 바꾸지. 만약 이 질문을 여러분 10년 전에 했더라면 안 바꿨겠어요? 바꿨겠죠.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자, 알아내는 게 힘이다. 한번 들어보세요. 알아내는 게 힘이다의 최고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알아내는 것이 힘이다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퀴즈. 정보. 네? 정보원들은 수집적이 강하죠. 네. 한번 맞춰보세요. 경찰도 예, 수집과 뭐 발견도 있겠네요. 네. 네, 알아내는 것에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네? 필요한 사람은 이제 너무 외연이 큽니다. 네. 정확하게 말하면 세 영역인데 국가적 차원과 학문적 차원과 기업적 차원 이 세 개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업적 차원에서 알아내는 능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은 바로 세상이 필요로 하는데 아직 못 만들어냈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처럼 찾아내는 즉 창조적 기업가들이죠. 네, 이 창조적 기업가들은 세상이 필요로 하는 걸 어떻게든 찾아내고 그것을 제품으로 개발을 하는 사람들. 빌 게이츠 처음에 도수를 개발했어요. 윈도우를 개발했어요. 세상에 없었어요. 세상에 없는 것을 제품으로 개발한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사업으로 성공시킨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업적으로 가장 잘 알아내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학문적으로 가장 잘 알아내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시상을 하죠. 예, 노벨상 받았죠. 노벨상 수상 기준이 뭐예요? 노벨상 수상 기준.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예, 도움이 되는데 그거 너무 큰 개념이에요. 예, 그렇죠. 지금까지 없었던 거예요. 첫째가 지금까지 없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유익해져야죠. 방금 말한 대로. 예. 그 시대의 필요를 채우고, 예. 우리 인류의 정말 중요한 필요를 채우는 거죠. 매일매일 어떤 발견도 하겠지만, 인류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돼야 돼요. 두 가지 조건이에요. 인류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도의 규모의 이 세상에 아무도 발견한 사람이 없는 거. 예. 여기에 노벨상이 주어지죠. 대단한 지력이죠. 인간이 오늘날 문명을 만들어낸 바로 기운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운 겁니다. 국가가 전쟁에 처했을 때 삼국지 제갈량을 보면 정말 신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모든 상황을 바둑의 수처럼 미리 읽어가지고 이겨놓고 싸운다. 네. 시작하면 그대로 됩니다. 네, 상대방이 정말 마치 짜놓은 퍼즐처럼 맞춰서 들어가죠. 아마 가장 위험한 게임이 바로 이 국가의 전쟁 게임이죠. 지면 이거는 뭐 나라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세 영역에서 인간의 알아내는 힘이 가장 뛰어나게 나타나는데 그렇게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소수라는 거죠. 예. 노벨상 받는 사람의 숫자를 생각한다면 정말 0.0000001%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내는 것이 힘이라고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아시겠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고 싶잖아요. 근데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대다수가 뭘 선택해야? 네, 아는 것이 힘으로 얻는 것으로 선택을 합니다. 왜? 쉬우니까.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왜 그럼 우리는 이전에
알아내는 것이 힘이냐, 알아내는 것이 힘이다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사실 우리는 알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는 것과 알아내는 것은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했습니다. 인간에게 존재하는 지능의 두 요소예요. 지능의 두 요소는 바로 이걸 말하는데, 분명히 여러분도 위대한 발견과 발명하는 사람들이 좋다는 걸 알고 남이 찾지 못하는 걸 찾아내는 것이 위대한 걸 알기 때문에 나도 그게 되고 싶어 하죠. 근데 그것이 아무나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단 안전하게 아는 것으로 간 거죠. 그리고 아는 것으로 가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왜? 아는 것에 대한 지구촌에서 인간을 넘어설 존재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침팬지가 아무리 공부해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강아지한테 여기까지는 말이 통하죠. 야, 밥 먹으러 가자. 쉬하러 가자. 이 정도는 다 통하는데 밥 먹고 나서 쉬한 다음에 자라. 이 말을 알아듣는 개는 없어요. 인간은 어린아이도 알아듣거든요. 만약에 동물 중에 어떤 종이 인간보다 아는 걸 더 잘한다.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우리 지금 사육당하고 있겠죠. 그때 됐으면 아마 우리는 알아내는 것이 힘이다 쪽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이게 정말 축하할 시점이 왔습니다. 인류는 드디어 아는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시점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위기라고 보지 않고 정말 기회라고 봅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왜? 아는 것을 인간보다 잘하는 존재가 생겨버렸다. 그러면 이제 아는 걸로는 여러분의 인간 존재로 규명할 수 없는 거죠. 자, 나는 뭐 한다? 나는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뭐 한다? 나는 생각한다요. 생각한다라는 쪽은 아는 쪽이에요? 알아낸다 쪽이에요? 네. 이미 데카르트는 1400년에 이미 인간의 존재 규명을 알아낸다고 했던 거죠. 생각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아는 것은 동물들도 어느 정도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그것이 어려웠던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전체 강의에 대한 큰 그림을 지금 먼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큰 그림이에요. 네. 독서란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독서. 근데 아는 것을 수행하다가 오래 하면 알아내는 능력이 동식이 돼요. 책 읽기를 조금 하면 아는 걸로 끝납니다. 오래 하면 아는 것들이 머릿속에서 생각으로 얽혀지면서 알아내는 쪽으로 막 나오기 시작해요. 정보가 너무 떨어져 있으면 이 사이를 추정을 못합니다. 정보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하나가 더 들어와서 얘기 나오겠어요. 아직 생각 못해요. 연결고리를 못 찾아. 하나가 더 들어왔어. 하나가 더 들어왔어. 더 들어오고 그때서야 이게 D가 바로 이거였구나. 이거 D가 이거네. 물이 수증기로 올라갔는데 그게 구름이 될 줄은 몰랐지. 구름이 비를 불러온다는 것도 처음에는 몰랐겠지만 지켜보다가 구름에서 어떤 구름에서는 비가 오는구나. 비가 온 그 비가 다시 물로 흘러들어가고 강으로 흘러들어가고 거기서 그러면 저 구름은 왜 생기지? 하다가 수증기가 구름과 연결이 되면서 앞뒤가 맞아든다. 이게 인과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사람은 드디어 체계를 잡기 시작하죠. 지식이 뚱떨어져 있으면 물하고 구름만 있을 때는 이 사이를 못 잡아요. 수증기가 거였을 때, 우리 아침에 또 가다 보면 물에서 수증기 올라오는 거 보이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저 수증기 어디로 가는 거지? 저렇게 올라가서 저게 구름이 될 수 있겠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하늘에 있는 구름하고 물하고 이 떨어진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그러니까 지식이 촘촘해졌을 때 그때 뭐가 시작돼요? 생각이 시작된다고. 그럼 독서라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기제가 되죠. 그런데 어느 정도 선을 넘어야 된다고. 어느 정도 선을. 그리고 두 번째. 지금처럼 학생들이 공부했다가는 그런 선이 안 넘겨져요. 이유는 뭐냐? 아이들은 궁금함이 없어. 물하고 수증기하고 구름을 보여줘도 이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 안 한다고. 왜?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있을 때는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고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생각이거든.
질문이 없는 생각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길 가다가 내가 돌멩이 찾아 유전이 나왔어요. 생각하고 발견했어요? 그냥 발견했어요? 여기에 생각하는 능력이 자라요? 안 자라죠. 그냥 뭔가를 내가 어떤 활동 중에 보고 발견했다, 체험했다 하는 것은요, 생각하고 관계가 없어요. 결국 인간이 어떻게 역량이 자라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아주 간단한 로직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간단한 로직을 제가 평생을 걸려서 풀었던 과제인데요. 인간의 역량이 어떻게 자라는가. 하나 들으면, 다 같이 크게 해보세요. 자, 여러분 머릿속에 새겨야 돼요. 하나 들으면, 예, 열을 난다. 바로 이 로직이 모든 역량의 표준이었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패러다임입니다. 자, 하나 들으면 열을 난다. 이 기준으로 한번 제가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하나 들으면 열을 안다 그러면 천재급이에요? 보통급이에요? 천재급이죠. 네, 그래서 일단 하나 들으면 열을 안다 그럴 때 천재들이 하는 기제 들어봅니다. 그럼 하나 듣고 다섯쯤 알면 예, 수재급입니다. 하나 듣고 둘 정도 알면 영재급이에요. 영재는 꽃뿌리 영자예요. 꽃이 핀 거지 열매가 없어. 천재는 열매가 있어야 돼. 그 열매가 사람들에게 주어져서 혜택이 돼야만 천재라고 불러요. 그 규모도 물론 필요하고. 그리고 수재는 이 천재가 될 수 있어요. 즉 꽃하고 천재 사이에 지금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완성되지 않는 열매예요. 그럼 영재는 이제 꽃이 보였어요. 꽃에서 열매까지 가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중간에 따먹기도 하고 뭐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 듣고 하나 알면 뭐라고 볼까요? 자, 천재, 수재, 영재. 하나 듣고 하나 알면 네, 범재, 보통 사람. 하나 듣고 하나도 잘 모른다. 그럼 뭐라고 불러요? 둔재. 그렇죠. 결국 인간의 역량이라는 게 하나를 듣고 뒤에서 처리해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역량이 뭔지 알겠죠? 그러면 하나 듣고 하나를 알면 생각 안 해도 되죠? 하나 듣고 하나 알면. 근데 하나 듣고 둘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생각해야 돼. 생각해야 하면 하나가 둘로 바뀌어. 열로 바뀐다는 것은 생각을 엄청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 듣고 열로 아는 데 있어서 자, 나는 먹는다. 뭐가 궁금하세요? 시작. 나는 먹었다. 그 사이에 뭐가 궁금해요? 시작. 아니, 나는 먹었다. 뭐가 궁금해요? 시작. 무엇을 해? 그 얘기 좀 하려고 해요. 나는 먹었다 하면 다들 궁금한 게 동시에 무엇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를 듣고 열을 알았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등이 있겠죠. 중에 궁금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야 돼요. 제일 먼저 궁금해야 돼. 나는 먹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말하면 이건 생각의 비정상이에요. 왜냐면 뭘 먹는 것도 없는데 언제가 왜 나오냐고. 그렇죠? 뭐가 나와야 돼. 그게 순서라고 그래. 인지 순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인지 순서. 하나를 듣고 열을 알았다. 뭐가 궁금하세요? 자, 생각하시고. 자, 큰 소리로 시작! 그렇죠. 예, 어떻게 아니면 여러분 인지 순서 비정상이에요? 아니, 여러분 지금 하나 듣고 열을 하는데 어떻게 안 궁금하세요? 뭘 듣고 그건 뒷얘기입니다. 그건 뒤에. 어떻게 열을 알지? 네. 이게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에는 어떻게 가장 중요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하나 듣고 열을 안다. 어떻게 열을 알까요? 자, 이거 답변해보세요. 어떻게? 제가 이 답을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누구들 그냥 말하시면 거의 다 같은 영역인데 답이 X라면 X의 뒤에 있거나 앞에 있거나 위에 있거나 여기에 있거나 크거나 이러거든요. 학생들 질문에 답할 때 이렇게 풀이해주면요. 얘들이 막 너도 나도 손을 들고 답합니다. 틀린 답은 없습니다. 자, 한번 얘기해보세요. 제가 오늘 실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학생들에게 질문에서 답이 나왔을 때 아니야 그거 틀렸어 이러면 애들은 안 해버립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누구든지 한번 불러자. 하나 듣고 열을 한다. 어떻게 열을 할까? 자, 생각난다.
뭘 말해도 답은 맞아요. 그거와 관련된 주변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 예, 좋습니다. 많이 아는 것으로. X가 지금 하나부터 열을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많이 알므로는 X 바로 앞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그 다음에 알아내는 거죠. 자, 그 다음. 반대. 큰 소리 누가? 반대. 반대로 생각해 본다. 예, 반대로 생각해 본다. 이것도 지금 알아냈잖아요. 어떻게 알아냈잖아요. 10개를 알아냈으니까 바로 앞이죠.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이에요. 예. 이거 반대로 생각해보고 그래서 뭐가 나와야 돼? X가 나와야 돼. 자, 그 다음. 자, 뭐든 얘기해보세요. 야, 선생님. 어떻게 알아내요? 하나부터 열. 네? 배경 지식이 있어요. 배경 지식은 방금 말한 대로 많이 아는 거와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다 해드릴게요. 자, 또 틀린 답은 없다니까요. 단지 이 답과 가깝냐 멀냐 어디 위치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문을 품고 찾아봐요. 아, 찾아봐요. 찾아보면 그걸 하게 돼요. 찾아봐야 그걸 해요. 그러니까 의문을 품었다는 것은 어떤 정보를 찾다가 연결되지 않는 고리를 본 거죠. 그럼 이 연결되지 않는 걸 찾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액션을 취해요. 그 액션이 지금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답이에요. 찾으려고 의문을 품고 찾는 그 과정에서 나온 결과 어떤 것이 바로 이 X예요. 자, 또 네, 질문은 방금 말한 대로 여기 질문해서 탐구하는 거니까 탐구 앞전이에요. 경청도 알기 이전 단계예요. 태도에 관한 거. 연구도 마찬가지로 아는 것을 통틀어서 연구한다라고 말한다면 뭔가 발견하기 전 단계죠. 네, 어렵죠. 네. 집에 돌아가시면 사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전에 있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이걸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네, 정말입니다. 하나 들으면 열을 안다 사이에 분명히 사전에 들어있는 단어인데 우리는 하나 들으면 열을 안다라고 쓰지 사이에 있는 말을 쓰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네,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미루다. 하나 듣고 미루어 열을 한다. 미루어가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그렇죠. 짐작하는 뜻이에요. 짐작하는 겁니다. 예, 짐작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예측이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잘 들으세요. 짐작을 했는데 예측을 했는데 답이 틀렸다. 이거 이제 좀 문제가 되죠. 이거는 천재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예측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예측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이렇게 되죠. 차 키를 집에 놓고 내려올 때 생각이 안 났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 오면 생각이 나요. 차 앞에서 오면 생각 안 난 사람은 이건 바보지. 차 앞에서 생각나는 것은 생각하는 능력이 아니야. 그럼 필요가 있어서 생각이 나는 거지. 항상 그 활동을 하기 이전에 몇 단계에서 생각을 해내느냐가 능력이야. 그거 잘하면 여러분 지금 교사 뭐 보람 때문에 하기도 하고 목표 때문에 하기도 하지만 사실 편하게 하는 방법은 주식시장 가는 거예요. 네, 미루어 맞으면. 그리고 아까 말했던 노벨상 가설검증이죠. 전쟁의 책사들 전부 예측이죠. 기업가들 전부 고객의 필요를 찾아내죠. 미리 하는 겁니다. 미리. 능력이란 어디에 있느냐? 이제 정리해봅니다. 능력이란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걸 가지고 생각한 그 결과가 어떤 삶에서든지 예측이라는 결과로 나오고 그 예측이 맞으면 능력이고 틀리면 실패가 됩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골자들을 지금 사전에 제가 한번 그림을 먼저 그렸습니다.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자,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예측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가설 설정. 네? 가설 설정. 가설 설정 전 단계가 있어요. 네, 정보 수집이죠. 뭘 알아야 예측을 하지. 아까 말했던 대로 이 점선 사이에 정보가 촘촘해야 생각이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 수집을 제일 먼저 하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우리가 정보 수집을 많이 하느냐? 16년을 정보 수집합니다. 초중고 대학까지.
근데 16년 공부하면서 내가 예측을 잘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 여러분 생각해봤나요? 너무 신기하죠? 자, 하나 다시 묻겠습니다. 인간의 핵심 역량은 사고입니다. 핵심 역량은 사고예요. 근데 사고의 핵심은 뭘까? 사고의 핵심은 뭘까? 하나 들으면 열을 아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짐작하다가 있다. 인간의 지력을 정리해보면 정보의 수집 단계에서 정보의 창조 단계까지 있는데 창조의 중앙에 뭐가 있어요? 예측입니다. 예측이 맞으면 창조고 안 맞으면 뭐예요? 실패죠. 그럼 역량이 뭐냐고요? 바로 예측입니다. 네, 예측력이에요. 그러니까 사고를 큰 덩어리로 놓는다면 이 중심에 예측이 있고 앞쪽에 정보 수집과 비교 분석이 있고 이쪽에 예측을 가설 검증으로 실제로 검증을 해야 되는 단계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측, 검증, 정보 수집과 비교 분석. 요게 사고의 전체상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은 여기 예측입니다. 그러면 공부라는 것은 바로 이 예측력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핵심이야. 근데 우리는 그 예측을 하기 위해서 16년간 정보 수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력이 안 자란다는 거죠. 오늘 지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를 정말 귀담아 드십시오. 교육자잖아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지 않고 교육을 한다는 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정말 간지러운 데는 여기인데 여기를 긋고 있는 거예요. 좀 느낌이 오나요? 지금 제 얘기 들으면서? 이건 제가 평생을 연구하면서 얻은 아주 간단한 로직이에요. 그럼 이 로직에서 여러분 궁금한 게 뭐예요, 이제? 자, 아주 간단한 로직입니다. 배우고, 비교 분석해서 예측하고, 검증해서, 맞으면 역량이 있는 거고, 틀리면 없는 거예요. 맞으면 전쟁에 책사도 되는 거고, 맞으면 기업의 창조자도 되는 거고, 노벨상도 받는 거고,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마 이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육의 본질, 저는 지금 아주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질을 가지고 이제 그러면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큰 그림 이제 잡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방금 이 로직을 가지고요.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이제 이게 핵심 역량이에요. 이게 역량입니다. 그럼 이제 이 역량이 오늘날 시대와 만나게 되거든요. 시대하고 만나게 되는데 이 역량에는 아까 제가 두 가지 말했습니다. 하나는 아는 것과 알아내는 것을 얘기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알아내는 능력을 갖추는데 아는 것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러면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알고 나서 그냥 알아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천만에 정말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아이들이 공부할 때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의무적으로 이렇게 아는 것과 정말 알고 싶어서 궁금해가지고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막 궁금해가지고 막 이걸 검색하고 자꾸 없으면 물어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태도는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면 아는 것을 중심으로 알아내는 걸로 가려면요. 정보가 아까 촘촘하게 엮어져야 된다고 했어요. 정보가. 근데 그 단계까지는 사실 많은 관심과 필요에 의해서 찾아 들어가야 이 부족한 부분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다 이게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이가 궁금해야 찾거든요. 그래서 채워놓고 해서 스토리를 만들게 되는데 궁금함이 없으니까 그럴 일이 없죠. 그냥 교과서에서 들어온 정보만 머릿속에 세팅하고 시험에 필요한 것만 제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알아내는 것이 힘인 사람은 일단 자기가 필요가 있어서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있는 사람만이 알아내요. 질문 없으면 절대 못 알아냅니다. 우연히 알아내기는 해도 그거는 생각하고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아내기 위해서 이 사람은 제일 먼저 뭐 할까요?
네, 질문을 해서 알아내죠. 네, 알아내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질문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럼 질문은 왜 생길까요? 예, 호기심, 뭐가 궁금한 거예요. 질문이 왜 생기느냐? 뭐가 궁금한 게 있어야 돼. 그럼 궁금한 건 왜 생길까요? 네, 여기서 중요해요. 자, 궁금함은 왜 생기느냐?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걸 보면 다 궁금하니 그렇잖아요. 궁금함의 조건은 딱 두 가지예요. 필요와, 즉, 위험과 이익. 위험과 이익.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위험과 이익이 있고 궁금함은 그럼 어디에 있었냐? 이 사이가 또 하나가 있어. 위험과 이익이 있는 곳에 관심이 지금 뒤에 오는 거예요. 여기에 위험과 이익이 있으니까 제일 먼저 뭐 하려고 그럴까요, 사람은? 위험일 때는 빨리 이거를 피하려고 하니까 상황을, 그쵸,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보이면 곤란하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관심이 되는 거예요. 이익일 때, 이익이 될 것 같아. 근데 이걸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이해가 안 돼. 그럼 뭐가 생겨요? 관심이 생겨요. 위대한 선생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만들어줘요. 위협과 이익을 어떻게 가상으로 만들든지 그 관심을 끌어내고 그 관심에서 궁금함이 생기게 돼야 돼요. 그리고 그 궁금함이 질문으로 나가게 돼요. 굉장히 단순한 로직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죠?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겠다고 정말 마음 먹고 정말 또 충격을 받아서 뭔가를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은 말리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책 읽는 거 부모가 말리고 다녔잖아요. 책 태워버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지금처럼 하는 거 말고요. 30명 아이들을 말리러 다닐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교육 아닐까요? 예, 그게 교육이에요. 저는 여러분들과 비교했을 때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교육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여러분들처럼 학교에서 한번 가르쳐 본 적이 있는데 정말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는 학교 안에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고 싶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하거든요. 재밌어. 하고 싶어하는 애들 데리고 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학교에 안 갔더니 이건 완전히 개나 못하게 다 모여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와, 나 그날 이후로 학교에 가서 하는 건 난 정말 내 생애에 다시는 안 하죠. 근데 그날로부터 교사는 위대하다라고 혼자 외우고 다녀. 정말 말도 안 돼. 저는 한 20년 동안 한 번도 하고 싶지 않은 애들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느껴지죠? 알죠? 그래서 제가 만약 한다면 내가 학교에 들어간다면 나는 안 해. 대신에 하고 싶은 애들을 데려오든지 또 이분 하는데 데려오든지 아니면 안 하고 싶은 애들을 하고 싶게 만들든지. 전 지금 두 가지예요. 절대 하고 싶지 않은 애를 제 앞에 앉힌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가 공부를 하기 싫다. 그럼 내 반에서 쫓겨내지 앉혀놓지 않아요. 그게 학교가 아니니까 가능하지. 예. 그리고 대안학교니까 가능하지. 공교육은 그게 안 되지. 쫓겨낼 수 있어요? 안 되죠. 대안학교 쫓겨낼 수 있어. 예.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하고 싶지 않은 아이를 책상에 앉히는 걸 죄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 마음을 알아요. 제가 30대죠. 30살 때 방송사에서 어떤 행사를 했는데 거기 초대를 받았어요. 3일간 세미나인데 외국 강사가 오는 날이었죠. 기회가 있어서 초대를 받아서 3일간 거기 이제 강의 들어갔는데 가기 전에 그 사람이 쓴 책 30권을 다 읽었어요. 자, 30권을 읽고 갔으면 그날 세미나 가서 들을 거 있겠어요? 다 그 얘기지. 아는 얘기를 3일 동안 앉아서 듣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즉 배울 게 없는데 앉아 있어야 돼. 지금 우리 학생들 그러잖아요. 몰라서 앉아 있고 아는데도 앉아 있고 정말 그건 너무나 큰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당수 학생들이 그런 상태라고 하는데 저는 그날 이후로
어떤 강에도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20년 넘게 그날 충격받고 와 아는 걸 듣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정말 20년 동안 안 갔어요.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책을 읽고 수화를 해버리고 끝냈죠.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알아내는 것이 힘인데 이 역량을 우리가 이제 희대하고 접목을 해야 됩니다. 알아내는 것과 아는 것은 사실 붙어 있어요. 순서가 어디냐입니다. 아는 것과 알아내는 것이냐, 알아내는 것과 아는 것이냐. 알아내는 것을 해도 아는 것은 필요해요. 근데 이때 알아내는 사람은 아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 떠오르지 않으세요? 알아내기 위해서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을 모르고 좀 편협된 알고 싶은 쪽만 배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세요, 안 드세요? 들죠? 예. 그런 걱정일랑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떠세요? 야, 책을 읽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때 한쪽에서 하는 말. 야, 책 읽는다고 다 되니? 자, 어느 쪽이에요? 책 읽으면 다 돼. 책 읽는다고 다 되니? 자, 전자, 후자, 큰 소리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한번 표명해 보세요. 자, 책 읽으면 다 돼. 어떻게 책 읽고 다 돼? 자, 전자, 후자, 시작! 책 읽으면 다 돼? 책 읽으면 다 되니? 다 되니? 네. 저는 책 읽어본 사람으로서 답은 이렇습니다. 책 읽으면 다 됩니다. 왜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들으시고 지금부터 학교 안 보내시고 그냥 자기 자녀들을 책 읽기로 가르치세요. 진짜로 아이가 책을 좋아한다면 다 됩니다. 왜 된다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책 읽어보니까 책 읽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네. 책 읽는 방법을 가지고 읽었어.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안 돼.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해보니까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잘 안 돼. 당연히 안 돼. 여기 내공이 없는데. 그럼 이 사람은 안 되네 하고 버리면 이 사람은 책 읽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 되는 이 사이에 괴리를 찾아서 또 그걸 해결하는 책을 읽어. 책 읽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다가 안 되면 그 안 되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찾아. 그래서 지식이 계속 네트워크로 가게 돼요. 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주변에 유혹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지금 전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제. 그러니까 책 읽으면 다 되는데 첫 번째 전제가 뭐냐 이 말이죠. 정말 알고 싶은 욕구와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은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육이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그렇죠. 알고 싶은 마음이 온몸에 가득 차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입을 뒤집어 씌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그런 애도 어떻게 말리냐고. 그렇게 만들어 놔야 일이 된다는 거죠. 이거 뭐 꿈 같은 얘기라고 하시겠지만 예. 몇 가지 조건만 없어지면 이 꿈 같은 일이 가능해져요. 자, 몇 가지 조건이 없어져야 돼요. 뭐가 없어져야 돼요? TV가 없어요. TV가 없어져야 돼요. 자, 뭐가 없어져야 할 수 있죠? 10분 뒤에 들어볼까요? 교수님, 네. 그 조건을 저희가 10분 뒤에 들어볼 수 있을까? 네. 정말 지혜롭게 아주 실행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은 다음 시간에 시작하면서 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